이 개를 본사 직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 몇 달 들어가면서 전부 하청시켜요. 이거를 왜 불쌍하게 봐요? 이거야말로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언행은 너무하지 않나요?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님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MZ 탓을 하면 안 되지. 젊은 세대가 무례하게 느끼는 의외의 행동. 뭘 것 같아요? 뭐 쇼츠 보신 분들 있겠죠? 전화하기. 와, 그래서 커뮤를 믿으면 안 돼. 커뮤에는 니들이 얘기한 얘기가 안 나와. 불법적인 시위였다. 안 나와. 도서관 앞에서 했다. 안 나와. 그냥 연대생 새끼라고 나옴. 좀 예민한 겁니다. 이거 옛날 건데 정치 발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심상정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서로 노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심상정은 강성노조를 옹호하고 홍준표는 강성노조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심상정이 또 이런 분들 특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도지사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는데, 육체 노동자는 잔업, 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자기들은 약자의 편에 선 착한 사람이고 너네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포지션을, 프레임을 자꾸 걸고 가는 게 존나 꼴배기 싫어요 일단.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다루는 건 아니고, 홍준표가 답변을 합니다. 더 받는다고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받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스트라이크가 업무 안 하고 이제 시위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육체 노동자를 천시하시는 뭐 그런 거죠 이러면서, 여기는 진짜 악마 프레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건지. 왜냐면 이 뒷부분 때문에 이런 건데, 홍준표는 연봉 6천 이상이면, 이게 이제 저번 대선 때일 거니까 상당히 옛날이죠. 6천이면 높은 거죠. 지금도 높은 거지만 6천 이상이면은 저는 자영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거지, 연봉 6천, 연봉 1억 받으면서 스트라이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정리해고된 게 그냥 법적으로 적법하게 된 건데, 그리고 그 법을 만들 때, 정리해고법 만들 때 심상전 씨가 만드신 거 아니냐고, 통진당 하실 때. 그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법을 지킨 것 뿐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심상정 씨가 자꾸 쌍용 자동차든 어디든 연봉 6천 1억씩 받는 그 노동자들을 자꾸 불쌍하게 포장을 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저는. 왜죠? 제가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왜 포장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노가다를 좀 오래 해봤잖아요. 2년 이상 노가다 했잖아요. 용접도 해봤고. 그럼 제가 노가다를 나가면 하청업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해본 적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직에 2, 3년 일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해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연봉 높게 받는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들 안 불쌍해요. 거기 하청업체가 불쌍합니다. 저는 철강회사, 건설회사 이런 데 하청 도와주는 데 많이 가봤고, 거기 본사 직원들 만나봤고,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해봤고 꽤 많이 해봤거든요 저.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장직이라고 해도, 교대 근무한다고 해도 막말로 제 입장에서는 존나 꿀보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거기 하청업체가 뒤져요. 제가 제일 빡세게 느꼈던 게 어디 철강 회사였어요. 차 타고 꽤 오래 가서 근무를 해서 사실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거기를.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철강 회사면은 바닷가에 있잖아요 보통.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나 그래.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줄잖아요. 난 그게 좋았어. 거기를 제가 고정으로 몇 달을 들어갔는데, 거기 정규직인 소위 뭐 모모 제철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작업복 써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약간 회색하고 푸른빛 나는 그거 입고 다니면서 관리 감독, 지시 이런 거 하고, 저 위에 뭐 네모난 데 들어가가지고 버튼 누르고 이것만 해. 그리고 연봉 6천 1억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했던 거, 그리고 소문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본 거, 어디 자리에 자리가 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 자리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안 물려주면, 물려줄 수 없으면 자기 아들이 그거 하기 싫다고 하면 돈을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쯤 주고 남한테 줘요. 무슨 개인 택시 영업증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왜 불쌍하게 봐요? 홍준표 아저씨가 이걸 알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봐야 돼요 이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땐 있었어요. 근데 뭘 자꾸 육체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약자 프레임을 씌우냐고요. 이거야말로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철강 회사 거기 하청 업체에 노가다 일꾼으로 들어갈 때 우리한테는 또 그거 안 시켜요. 힘든 거. 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가서 뭐 하냐면요, 그냥 집 크기 정도 되는 이런 존나게 큰 통이 있어요. 이런 철통이 집만 해요. 존나게 커요. 그 위에가 쇠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걔들이 그거를 뭐 식히는 건지 뭔지 아무튼 거의 필터가 들어있어요. 철들이 지나가는 그 길 레일이 달려있는 존나게 집만한 큰 게 그게 철로 돼 있고, 위에 올라가면 필터가 들어있는데 필터가 대충 그냥 한 3에서 5m쯤 돼요. 필터 하나가. 그게 수십 개가 거기 위에 박혀 있어요. 마치 저기 뭐냐, 무화과처럼 벌집처럼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가다꾼들이 거 위에 올라가요. 이제 그 시설은 거기는 멈춰 있는 거예요. 점검할 때는, 필터 바꿀 때는. 안 멈춰 있으면 그때 우리 다 뒤져요. 거기 올라가서 그 하청업체 직원은 통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존나게 덥고 철가루가 씨발 사방에 모래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도 보이거든요. 철가루 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석으로 했던 그 철가루, 그런 게 그냥 사람 허벅지까지 들어가게 거기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그 철통 안에. 더 뒤지는데 한여름에도 그 방진복 다 입고 테이프로 다 바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서 아저씨가 필터 그거를 이렇게 올려줘요. 거기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노가다꾼들이 그 위에서 자꾸 이렇게 빼. 그럼 3에서 5m쯤 되는 철망으로 된 거에 필터 부직포 같은 거를 씌워놨어요. 3에서 5m 짜리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위에 노가다꾼 둘이서 그걸 벗겨, 새로운 걸 껴, 그걸 다시 꽂아,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꽂기 전에 그 안에 철가루 존나게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철가루는 안에 들어가 있는 아저씨가 삽으로 밖으로 다 퍼내요. 철통 안에 들어가서. 이 개를 본사 직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 몇 달 들어가면서 전부 하청시켜요. 근데 뭘 자꾸 씨발 귀족노조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자기들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착한 사람이다 하는 거 존나 역겨워요. 솔직히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연봉 6천 1억씩 받는 그 사람들이 해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 조금 다니다가 말 좀 트게 된 형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한 2-3살 많았어요. 2-3살 많으면 몇 살인 줄 아세요? 24살 뭐 그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군대 갔다 와서 바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월급 얼마냐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80쯤 됐어요. 그때 2000 몇 년이냐 그게. 군대 가기 전인 것 같아. 2003년 4년이겠네요. 군대 가기 전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인가? 아무튼 헷갈려. 2003, 4년 아니면은 뭐 2007, 8년 그 정도쯤이에요. 월급이 180인가 그래. 160일 수도 있어요. 6 아니면 8이야. 그러면 내 생각에 나 6만 3천 원 받아. 25일 뛰면은 150, 160 받잖아. 근데 이 일을 하면서 160인 것 같아. 180도 아닌 것 같아. 나랑 비슷한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물어봤어. 그 돈 받고 그걸 왜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2년을 일하면 대기업 본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기회가 생긴다는 거야. 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개 같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라인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 먹고 살기가 좋고요. 어느 라인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작아. 나 이거 우리나라 진짜 개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기업 입사하면 연봉 1억, 대기업 입사 못하면 연봉 5천, 중소기업 입사하면 연봉 3천. 이 갭이 너무 커. 그러면 거기에서 전 능력주의자에 가까우니까 그 능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라면 이해하죠.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한다면 연봉 2배, 3배 받는 게 맞죠. 업무 차가 별로 안 나는 일에서도 이랄이다. 연봉을 존나 높게 받는 본사 대기업 직원들이 사실 본인이 했어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 하청을 줘서 하청 직원들이 자기들 연봉 3분의 1 받고 그 짓을 해. 나는 이게 우리나라 같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뭐냐, 기아차든 쌍용차든 현대차든 뭐 여기 노조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진짜 존나 역겨워요. 힘들게 안 살고요. 목에 힘 빳빳이 주고 삽니다. 만나보신 적이라도 있어요? 만나봤자 어차피 국회의원으로서 만났으니까 아무 의미 없지.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뭐가지 힘주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요. 주변 대장 아파트 살고요. 자식들 다 대학교까지 학원 보내서 잘 보내고요.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심지어 하청에 하청까지 줘버리는 나라인데 이씨. 괜히 귀족노조 소리 나오는 게 아니잖아. 자꾸 불쌍한 사람 척을 해. 그러니까요, 뭐 진짜 더 적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자꾸 유럽식 복지 뭐 그거 한다고 설치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 비정규직들은 일이 일정하지 않고 언제 잘릴 줄 모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월급을 좀 챙겨주는 게 맞고, 정규직들은 철밥통이니까 월급을 조금 조절해서 주는 게 맞고, 이게 오히려 소위 그 좌파 포퓰리즘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될 거면. 난 이걸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될 거면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진짜 무슨 정신병 걸린 새끼들처럼 어느 정도 급이 안 되면 애초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조차 못해요. 아이돌 중에서 실제로 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있냐? 아니, 뉴진스 정도 S급쯤 되는 애들이야지 이 X를 떨어. 삐뿌티도 미국 가가지고 탑백에 6개월 동안 들고 이 X 나니까 그 X이 떨어지고, 급이 돼야 사람들이 얘기를 해. 급 안 되고 엄청 고생하다 잊혀지는 사람들은 그냥 누군지 알 바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막노동 육체 써서 노동하는 사람들 뭐 어디 강성노조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 불쌍해하고, 실제로는 그 하청에 하청 들어가는 애들이 다 개고생하고 진짜 목숨 바쳐서 일하고 이런데, 하청에서 일하다가 20대 청년들 막 이상한 데 떨어져서 죽고 깔려 죽고 일해도 한 하루 이틀 사람들 막 아이고 불쌍하다 일하고, 국회의원들 그런 거 신경이라도 씁니까? 신경도 안 쓰잖아. 근데 어디 뭐 배 침몰하고 건물 무너지고 뭐 어디 압사 사건 일어나고 사람들이 존나 쳐다보면 그것만 씨발 가가지고 이게 정부가 뭘 잘못했다, 누구 잘못이다 하면서 착한 척을 하는 게 존나 역겨워요. 저는 실제로 매일매일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거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나는 생각해. 보여주기식 씨발 착한 척 위선. 형님 슬슬 우파 욕 한번 가시죠. 난 탄핵 될 줄 알았어. 밸런스 맞췄습니다. 중도 완료. 너네 이거 한번 물어보자. MG 알바 언행이 선을 넘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적금 깨서 주세요라는 MG 알바생. 누가 SNS 같은 데에다 올린 거예요. 알바생이 너무하다고. 목돈이라 당장 돈이 없으니 월급, 퇴직금 등 한 번에 주기 어렵고 분할로 몇 개월 나눠서 주겠다고 알바생에게 사정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알바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적금 드는 거 없으세요? 적금 깨서 주세요. 아니면 애들 학원비는 후불하고 저한테 주세요. 언행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요. 아무리 제 부주의로 난 잘못이라지만 이런 언행은 너무하지 않나요?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님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MZ 탓을 하면 안 되지. 사장님 월급은 차가운 거예요. 월급을 안 준다는데 씨발 누가 좋은 말이 나와. 장기라도 팔아서 주던지. 그러니까 지가 돈 못 줘놓고 뭐 이렇게 당당해. 월급은 줘야지. 그리고 알바생 입장에서 네가 돈이 어떻게 없는지 무슨 수로 없는지 알게 뭐야. 그냥 안 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 빚을 내서라도 줘야지. 그거는 월급 날짜가 하루만 밀려도 사람이 짜증이 얼마나 나는데. 요거 조금 여러분한테 좀 묻고 싶어서. 젊은 세대가 무례하게 느끼는 의외의 행동 뭘 것 같아요? 뭐 쇼츠 보신 분들 있겠죠? 전화하기. 전화하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뭐지? 메타 서치인가? 뭐 그거 우리나라 최초로 하신 분 있죠?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스터디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나이대가 다양하대. 근데 누가 안 오셔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는 20대 연구원분한테 좀 물어봤대. 방금 문자 보냈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 기다리다가 시간이 또 다 됐는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문자 보냈다고요 이랬대. 약속 시간 15분이 넘었는데 그냥 전화해보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문자 보냈다고요. 3번 문자 보냈다는 거야. 나중에 한번 물어보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전화가 무례한 매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으면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식은땀이 흘리며 심박수가 올라가는 뭐 이런 전화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해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이 고쳤거든요. 완전히는 아니고 이제 거의 고쳐졌는데, 저도 전화 공포증이 좀 있었고 전화 오는 거 싫어했고 거의 다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조금 무례하게 받기도 합니다. 혹시 제 전화 받아보신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모르는 전화번호로 만약에 전화가 오면 누구세요? 근데 보통 누구세요라고 얘기하면 신원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한 50%는 되거든요. 신원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로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누구? 괜찮아요. 이렇게 전화 받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 이런 면을 싫어요. 왜 전화할 때 무례하게 받냐고. 근데 저는 저를 침해한다고 느껴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는 걸. 나의 영역을 침해하는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무례했다고 느껴요. 국가기관에서 전화하는 것도 국가기관이면 뜨지 않나?
형이 알바 구인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받으면 무례한 건데 아니면 아니지. 헬스장 전화번호를 쓰겠지. 그리고 요새 이제 기계 전화 많이 오잖아요. 음악 같은 거 나오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 씨발 이러고 그냥 끊습니다. 그건 사람 아니니까. 참고로 이제 제가 경찰 법적 송사 이런 거 겪어보기 전에 경찰이나 검사한테 전화를 받아보기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똑같이 재현해볼게요. 뭐야 이거. 누구세요? 어디 지방 검사입니다. 이런 빨새끼야 까고 있네 빨년이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냥 다짜고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빨새끼야 욕 존나 하고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죠. 왜냐면 진짜 검사한테 전화 올 수가 있으니까. 엄청 큰 소리로 했어요. 귀 아팠을걸? 그리고 검사는 근데 진짜로 전화 걸 일이 없어요. 저도 송사 지금 많이 겪고 있지만 검사 전화 안 해요. 진짜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 사무관인가? 그 사람이 전화를 하겠죠. 예상치 못하게 주변 사람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전화 올 수도 있는데 리무브 올 얘도 그냥 이 새끼도 숨쉬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아니 씨발 말을 했잖아. 내가 처음에 뭐라고 받아 전화를 받으면 누구세요라고 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모르는 번호면. 아는 번호야. 썬구야. 썬구. 모르는 번호야. 누구세요라고 받는다고. 그럼 씨발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면 어디 병원인데요라고 하겠지. 씨발. 반대를 위한 반대 좀 하지 마. 씨발아. 그럼 네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냐? 저 새끼는 한번 차단당했다 풀리고도 를 해요. 채팅 몇 개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은 그냥 아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지. 꾸역꾸역 지껏 읽을 때까지 계속 를 쳐하고 있네. 여기까지인가 씨발 이별 하고 있네. 이별하자 그냥. 월급 주려고 대출 안 해본 자영업자네.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 초창기에 벌었던 돈을 팬데믹 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유지하기 쉽지는 않은 건물을 빌렸고 그 건물에서 2년 동안 하루도 오픈을 해보지 못하고 2년간 월세만 계속 내고 편집자 월급 계속 주고 해가지고 돈을 다 썼거든요. 그리고 또 좌파 까네 하는데 그 문재인 까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헬스인은 문재인을 깔 수밖에 없는 거를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새끼가 헬스장을 못 열게 해서 다 굶어 뒤지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헬스인들이 문재인 욕하는 건 진짜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이건 생존이 달린 거였어서. 그때 이제 모 관장님께서 헬스 관장님들의 모임인가? 저도 이제 예전에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그 헬스장에서 이제 목을 매셨죠. 근데 그거 이제 문제화가 되고 기사화가 되니까 정부에서 대변인이냐? 그 사람이 팬데믹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된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내더라고요. 헬스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당한 거니까 이건. 그러니까 약간 멕시코 사람이 트럼프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비판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개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높으신 분들이 하면 다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약간 조선시대 백성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지. 그 당시에는 뭐 방역 수칙 참 잘 지켰습니다. 저는 그때.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그건 거야.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국민한테 그때 100만 원씩이었나 막 나눠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역을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큰 피해를 보면서 방역을 성공해냈으면 그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큰 보상이 와야 되는 건데 왜 전 국민한테 그 돈을 뿌리고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이 없었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유럽의 사례나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전해 매출의 80%까지인가 정부에서 저걸 해줬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냥 전 국민한테 똑같이 돈을 뿌렸죠. 그것도 이제 뭐 수입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뭐 했지만 저도 안 받진 않았어요. 근데 뭐 몇십만 원 받았던 것 같아. 한 달에 월세 나가는 게 100 얼마에다가 전기세랑 어쩌고 하면은 뭐 전기는 안 쓰면 될 수도 있지만 말 같지도 않은 매달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마스크 안 쓰면 지하철에서 저격 방송하던 거 기억나. 저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랬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옛날엔 이해 못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라면서 막 시위할 때 저 새끼들 돌았나 했어요. 저는 그때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한테 자유는 그 정도로 중요했던 거죠. HC 유럽에 살았었는데 한국 방역수칙 보고 좀 웃겼어요. 백신 다 맞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 풀어줄 때 헬스인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테이블에 한 번에 몇 명 이상 못 앉기 뭐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지켜. 근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음식 앞에 놓고 바로 앞에서 마스크 풀고 밥 먹는 거 하고 헬스장에서 마스크 쓰고
발 내가 머신에 앉아서 머신 밀고 있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밥 먹는 게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밥 먹는 것도 풀어주지 마라가 아니라 밥 먹는 식당 풀어주고 나중에 카페 풀어주고 나중에 술집도 풀어주고 이런 시기에 왜 헬스장을 제일 늦게 풀어주냐 이거야. 골프도 다 풀어주고 라면서 심지어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끼고 발 민다는데 땀나서 안 되는데 아니 발 고중량 들면 땀 안 난다고. 내가 그때도 영상 찍어 올렸는데 짜증나가지고 고중량 들면 땀 안 난다고. 그러면 팬데믹 기간 한정으로 해서 ORM 초과 금지하면 되잖아. ORM 이하만 드세요. 아니 파워리프팅 하면 땀 안 난다고. 아무리 처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 짜는 사람들 중에 헬창이 아예 없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방역 저시기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마스크 쓰고 운동해도 땀 나면 벗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된대. 거 땀 안 나게 하면 되지. 내가 런닝머신 금지면 이해를 하겠어. 런닝머신 숨 차니까 마스크 빼고 싶고 땀 나고 하니까. 그러면 런닝머신 금지하고 웨이트는 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머신을 퐁당퐁당 들어가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목욕탕도 다 풀고 진짜 억가당했어. 술집 9시까지 운영 제한도 웃겼음.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들이 옛날에 군사정권 때 밤에 10시에 들어가고 그거 존나 비판했으면서 자기들이 하면 착한 제한이지 남이 하면 나쁜 제한이고. 이번에도 지금 부동산 정책 새로 나오는 거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점점 확대한다는데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알파벳 뭐죠? 대출 얼마 나오는 거 그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면은 내 돈 4억에다가 대출을 6억 받아서 60%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잖아. 이런 것들을 많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빚을 6억을 지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때 영끌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이게 문제다. 소비 위축되고 경기 안 좋아지고 그걸 고친다고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억은 나라에서 사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어느 기업에서 건설회사 뭐 이런 데서 사주는 건데 10억짜리 아파트 여러분 여태까지 6억 빚지고 사셨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4억을 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6억치만 사시면 돼요. 10억짜리 아파트 중에서. 그럼 그 중에서 4억은 또 빚을 지실 테니까 여러분은 2억만 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사람들이 6억 빚을 졌으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는다. 기업이 4억 사줄 테니까 6억 빚지지 말고 4억만 빚져라. 그러면 가계부채가 줄어드네. 개꿀 이런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이제 약간 정신 나갈 뻔했어. 이제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말고를 떠나서 자 보세요. 내가 4억이 있으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 아니에요. 풀대출 받을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아파트 살 수 있으면 맥시멈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4억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돼서 정확한 계산식으로 하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는 4억 있던 사람들이 10억 아파트를 노리는데 이제는 1억 8천만 있는 사람도 10억짜리 아파트를 노리겠죠. 이걸로 무슨 수로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거야. 오히려 자기 수준에 너무 큰 빚을 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자기 수준에 살면 안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너 이거를 어떻게 나라에서 똑똑해가지고 거기 위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든다는 게 어떻게 이런 거일 수가 있는지 나는 진짜.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청소 노동자 고소, 연대생 완패, 판사 소송비 다 내라. 예전에 연세대학교 내에서 청소를 업무로 하시는 노동자 분들에 대해서 여기 학생들 중에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부가 방해됐다. 그래서 청소부 아주머니를 고소한 사건이 있어요. 진짜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한 1년 됐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고졸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존나 코미디긴 해요. 이런 건 돈병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청소 노동자가 패소했으면 얼마나 코미디일까요 이게 대체. 내가 청소 소리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나 시험 망친 거 네가 책임져 라면서 고소를 한 거를 학생이 이기게 해줬다면 정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겠죠. 아 죄송합니다. 추가 정보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 소리가 아니라 시위를 시끄럽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좀 나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할 거. 미안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청소 노동자 분들께서 처우 개선 때문에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 소리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위도 합법적인 시위였다고는 합니다. 여기 근데 시위면 공부 방해될 만한데 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도 좀 짜증 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막상 겪으면.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시위가 일어난 거야. 합법적인 시위야. 내가 집에서 뭐 중요한 걸 하고 있었어. 시위 소리 때문에 내가 그걸 잘 못했어. 방송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어가서 방송을 제대로 못했어. 이거를 고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되겠지만 못 이겨요 이거.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해서 공부가 잘 안 돼. 이러면 뭐 귀마개를 척끼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 논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헛똑똑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도 이걸 억울해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득되는 게 없잖아. 그럼 빨리 자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귀에 뭘 쑤셔 넣는다든지 했으면 좋겠죠. 미신고 시위래? 합법 시위라며 또 아까는 미신고 시위야? 확실해? 이 씨발 총사 아줌마들이 잘못했네 그러면. 연대생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방해를 저렇게 한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고졸이라서 이해를 못했네요. 저도 롤 할 때 누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나요.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만약에 롤하고 있는데 누가 시위하고 있으면 고소해버리겠습니다. 아 씨발 이래서 고졸하는 거야. 미신고면 다르죠. 저는 항상 합법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불법적인 시위였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학생이 오히려 패소한 이유가 뭐겠어. 근데 패소한 이유는 알죠 우리가. 이거 전부 들어주면은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죠. 미국 이상의 소송의 왕국이 되겠죠. 근데 아줌마들 연대 동창회에서 변호해준 시위가 또 도서관 앞이었어. 왜 하필 거기서 하셨지? 나 지금 언더도그마 거기 빠진 거야 지금? 근데 시험을 망친 거랑 소음과의 인과를 따지는 것도 어렵긴 하겠네. 어렵죠 당연히. 형 심지어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씹은 거였어. 연대생이 착하네. 패소한 연대생분들 고개 빳빳이 들라. 너네 명문대생이야. 나였잖아? 처우를 개선해라. 아씨 못 참겠다. 저희 어머님들 저 죄송한데 여기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시면 좀 우리 지금 처우가 어떤지 알아? 아 뭐 전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이거 신고된 시위도 아니시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저희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우린 그렇게 못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어.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제 권리도 좀 청소 노동자의 권리를 아줌마 아이 아줌마 나 커서 아줌마처럼 청소 안 하려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잖아. 어? 나도 아줌마처럼 청소하고 살 수는 없잖아. 공부 좀 하자 라고 할 뻔. 진짜 나쁜 학생들이었으면 이랬겠지. 맞지? 그러니까 그 연대생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나락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네 딱 보니까. 만약 청소부가 흑형 부모님이었으면 어땠음? 연대생 대가리 깼죠. 전 되게 일관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라고 할 뻔 했잖아. 연대생들이 그랬으면 나쁜 놈들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내 생각이 진짜 그런 게 아니잖아 새끼야. 형 난 상상도 못했어. 난 상상은 했어. 미안하다. 형 애니 이야기 좀 하자. 원납을 뛰어넘는 작품 있어? 이 새끼는 존나 웃기네 진짜. 저 새끼는 뭐하는 새끼지? 너무 웃긴데 진짜? 아니 예전에 뭐 계엄 사태라든지 그런 때야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야. 그래서 내가 몸평하고 있는데 와서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뭔데? 지금 계엄 터졌어. 진짜? 계엄? 전두환이? 아니 걘 죽었고. 이런 일이면 안 할 거지만 이해는 해 내가. 근데 내가 뭐 하고 있는데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뭔데? 원나블을 뛰어넘는 작품이 있을까? 빨려나 뒤질래 진짜? 근데 이렇게 다 의견이 달라. 와 그래서 커뮤를 믿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청소 노동자 이거 커뮤 보고 있거든. 커뮤에는 니들이 얘기한 얘기가 안 나와. 불법적인 시위였다 안 나와. 도서관 앞에서 했다 안 나와. 시위하는데 공부 지금 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옴. 그냥 연대생 새끼라고 나옴. 도서관 앞 아님 학생회관 앞임. 아이 진짜. 야 우리가 지금 뭐 양자역학 토론하냐? 뭐 이렇게 자꾸 사실관계가 바뀌어. 야 연대생 씨발 학생회관 앞에서 했다며. 적당히 좀 참고 공부하지. 이걸 미쳤다고 고소를 쳐해가지고 사람을 지금 귀찮게 만들고 있어. 이씨. 학생회관 앞이면서 도서관 앞일 수도 있지. 말이 좀 달라. 학생회관 앞인데 도서관도 마침 가깝다랑 도서관 앞에서 했다랑은 다르지. 후자는 씨발 때바라 하는 거니까. 이 사건 집회는 원고의 수업이 이루어진 강의실과는 상당히 이격된 장소에서 점심시간 무렵 채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민원 및 경찰 신고를 계기로 피고들도 학생들의 수업이나 면학 분위기에 대한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학생회관 앞 계단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기도 한 점. 야, 이 X발 새끼야. 이 정도면 그냥 참지 이걸 고소를 처하고 있냐. 야, 지금 몇 번을 틀어야 돼 같은 거 이거 X발. 연대생 새끼였다가 아니었다가 청소 아줌마 혼났다가 지금 몇 번을 트냐. 아니
빨 최대한 피해가지고 점심때 1시간도 안 되게 하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옮기고 다 했고만 이걸 고소를 처하고 있네. 빨 너뭐 국선 쓰냐 이 새끼야? 고소가 장난이야? 그리고 요즘 MZ 친구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되게 의아한 건 뭐냐면 요즘 어린 MZ 친구들 중에서 남자들은 페미니즘을 극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자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그 여자들의 특징도 똑같잖아요. 책임은 지기 싫고 내 권리만 요구하는 거. 근데 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린 남자 애들 중에서도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많이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생한테 소송 비용 650만 원을 물어내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물어줬겠죠. 근데 연대생이 항소를 했답니다. 일단 1심에 대한 소송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양측 소송비 640만 원을 저 연대생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얘가 그 소송 비용에 대한 항소를 했답니다. 각자 소송비 각자 내는 걸로. 그래서 청소 노동자 분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받아들여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진짜.